지난 시간에 이제 병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병화하고는 음양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막을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않고, 어쨌든 이제 정화일간이 내년에 이렇게 이제 갑진이라고 하는 갑진이라고 하는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은 일간이나 일주를 가지고 오는 세운을, 여기 지금 대운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 살펴본다라는 거는 약간은 좀 제한적인, 아니면 많이 제한적인, 제약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정화일간이다 라고 하면 8글자 속에서 그 8글자에 내가 어떤 그 주관자, 기준점, 주체자 이런 역할을 하죠. 원국에서는. 근데 이 원국의 동태하고 또 이렇게 운에서 날라도, 제가 항상 원국은 체의 영역이고 대세운은 동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원국의 내 글자를 변동시키고 요동시키는 자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원래 정화일간은 어떻게 보면 그 들어오는 운에 대해서, 대운이든 세운에 대해서 팔자 자체 내에서의 상황하고 그 운을 맞이하는 상황은 좀 다르죠.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이고 더 나아가서 피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일간의 어떤 심리적인 성향이나 이런 건 좀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라든지 일의 어떤 성패라든지 좋고 나쁨, 성과 이런 걸 볼 때는 나머지 일간을 포함한 7글자들이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다 살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간이 느끼는 거는 천간으로는 간목에 대한 부분, 간목에 대한 부분을 느끼고, 간목이 진을 달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이거나 드러나는 것은, 정화일간이 느끼는 것은 간목의 인성이죠. 인성인데, 당연히 이제 인성 중에서도 전 시간에 병화가 이제 편인으로 느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간목 정인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죠. 또 관련성이나 흐름성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당장 올해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정화일간이 계묘라고 하는 환경의 대면, 직면에 있었어요. 있었으면서도 특히나 음일간들은, 을정기신계 음일간들은 지지의 해묘미 사유축 이런 그 간지가 지지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유축 일지생 같은 경우는 묘에 의해 가지고 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충이나 어떤 그 격각에 의해서 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자들이 많았다. 근데 크게 볼 때 사실은 팔자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누죠. 이거는 그냥 팔자 8글자를 이제 통으로 보기도 하고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정리정돈이 돼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간의 글자가 들어오면 일간한테는 인성이지만 다른 글자하고도, 천간의 나머지 3글자하고도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는 일지 포함을 해가지고 4개의 궁성이 다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연령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직업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쪽은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개별적으로 변화 변동을 느낄 수 있는, 뭔가 나를, 내 글자를, 내 팔자를 흔드는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고, 이거는 조금 이제 영역이 좀 다른 거죠.
뭐 요즘 부모님들하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든지 어느 정도 장성을 했으면 뭐 이렇게 직업적인 직장이라든지 학생을 같으면 뭐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변화 변동 요인으로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 단지 일간 반응하는 걸 가지고 그거를 모든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이러한 전제하에 또 포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원래 작용하는 반응들은 이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다. 겉으로의 모습은 그렇죠? 병화일간도 그러니까 화일간이죠. 화일간이 이렇게 이제 간목을 보면 인성이 됩니다. 인성이 되고 갑진년 총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렇게 60갑자 내지는 갑자순에서부터 갑인순까지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6순이 돌아가는데 특히 갑오순에서 갑진순 탈 때 갑오순에서 갑진순 탈 때의 흐름이 모든 일간들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임인, 계묘, 갑진, 을사에서 그러니까 임묘진 그리고 을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이 다 타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10년 전에는 갑오로 들어왔거든요. 갑오을미. 뭐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임진계사 특별하게 이렇게 위아래 에너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이 올해 같은 경우 관살인이 다 병정화일간이 관살 인성들이 정인이든 편인이든 일주하고 일간과의 관련성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활동성이라든지 주변의 영역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외부로 내 영역을 확장하고 넓히는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이민계묘년이 좀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은 다 식재라든지 재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식신상관이라든지 재성에 관련된 그 에너지인데 그게 뭔가 임묘진으로 가면서 그렇죠? 임묘진으로 가면서 진 입장에서는 갑을 달고 오고 갑 입장에서는 이제 진을 달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묘에서 갑진에서 을사로 넘어가는 그런 형국인데 이걸 이제 천간을 그냥 십성으로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이게 맞죠. 천간은 십성 구조로 본다라고 하면 십신이 됐건 십성이 됐건 크게 갈등 요인이나 왜곡 요인이나 훼손 요인이 없어요. 그대로 십성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런데 지지에 들어있는 12글자는 특히 진술충미는 놓여진 환경이나 주변 글자하고의 반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건 그냥 정화일간 입장에서 보면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상관이라고 그냥 해석하면 안 된다. 해석이 다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상관 우리가 생각하면 뭐 생재를 하고 견관을 하고 이런 의미인데 이 지지로 떨어지는 천간 정화가 지지로 떨어져서 어떤 그 운을 맞이하는 대하는 그러한 부분이 그냥 토가 되고 외형적으로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은 맞죠. 상관의 성향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럼 갑술은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갑술은 이게 이렇게 술토 그러니까 정화가 지지에 진을 보거나 아니면 무술년에 술토를 받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지지의 진토는 겉의 모습은 토이고 상관의 모습으로 식상의 모습 어떤 그 십성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갑진의 키워드는 이 갑진년의 키워드는 정편의 혼자예요. 왜? 진이라고 하는 거는 묘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계묘에서 묘중에 갑을목이 내년에 갑진으로 후년에 갑을로 뜨기 때문에 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목 일간이 썼을 때는 비견겁제의 어떤 그 인성 성향이 있는 재성을 내가 다툰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거는 정편인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화일관한테는 아주 그 내가 원하고 바라고 만약에 정화일관이 뭔가의 권토중례를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이민년부터 계민년부터 쭉 이어왔던 흐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갑을 달고 천간은 드러난 에너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가 갑목을 보는 거를 천간의 용어로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상식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유신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신유화. 그러니까 을정이신계가 다 있는데 이렇게 내가 정편인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을목이 천간의 임수를 보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편인이라도 개수하고의 친근성이 있는데 정화는 기본적으로 음간이지만 병화 빼고 양간하고 친화적인 구조다. 그래서 여기에다 요거 합하고 경 뜨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벽갑인정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라고 구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 토를 봐도 이게 오히려 이 정화가 천간의 무토를 보면 그 무토는 정화는 그렇죠? 하늘에 뭐 별이고 달이고 영성이고 횃불이고 이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빛이 사그러들기가 쉽단 말이야. 그런데 그 빛을 그 열기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화로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온화복로다. 그래서 이렇게 갑목 정화 무토 있으면 유신 유화 유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은 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임수하고도 관련성이나 배합성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갑목이 들어와서 상당히 정인이고 일간을 생하는 즉 정화가 계속 불타오를 수 있도록 꺼지지 않도록 그 심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적천수에서는 정화는 유중하고 내성이 소용하고 포우리오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왕이 불렬하고 왕에도 이렇게 지나치고 맹렬하지 않고 쇠이불궁하고 그 기운이 약하다라고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붕하지 않고 여유 정모면 정모는 정인을 얘기해. 갑목 하나만 있으면 가축아동이라. 가을이든 겨울이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거야. 결국은 인성이잖아요. 공인된 자격이잖아요, 그렇죠?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화가 이 갑이라고 하는 불쏘시개를 잘 활용하는 구조라고 하면 그게 이게 땔감나무 신자거든요. 땔감나무로 연료를 공급을 받아서 내가 꺼지지 않는 그러한 영롱한 불빛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국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정화는 병정화는 특히 이렇게 연로도 보고 이렇게 화로도 감명한다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화도 이렇게 사오미월의 정화라든지 이렇게 원국에 또 가불목이 중첩되어 떠 있다든지 그러면 이미 정화가 기운이 본래는 빛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열의 속성이지. 그러니까 이게 빛으로 작용하냐 열에 작용하느냐인데 원래는 이게 병화는 봄, 여름에, 정화는 가을, 겨울에. 그래서 태어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만약에 이 갑목이 오히려 더 화기를 조장시키는, 열기를 조장시키는 그런 어떤 그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이렇게 그 땔감나무를 쓰는데,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이거 그냥 참고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땔감나무를 안고 이렇게 불을 구하려고 말이 되나? 물을 끼고 불을 구해야 되는데 땔감나무 불섭을 이렇게 나무를 안고 불섭에 들어가는 형국이라는 거야. 더 불타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청룡으로 오고 이러기 때문에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천간의 병정이 오행으로는 화이지만 병은 어쨌든
지지가 인호술 신자진 달고 병화 자체는 인호술 화운동을 해요. 근데 정화는 사유축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사유축 운동을 한다. 사유축. 사유축 운동을 해서 운동성이 좀 다른 거죠. 운동성이 다르고 이 사유축의 삼합의 운동성의 권역에 벗어나 있는 것은 이렇게 임묘진이 되는 거예요. 임묘진. 그러니까 병화일간이 쓰는 인성의 편인, 물론 편인으로 병화가 맞닥뜨리지만 병화는 정화일간 대비해서 둘 다 간목을 잘 쓰는데 을목도 잘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화가 을목을 쓸 때는 말려서 써야 돼. 말려서. 그래서 화기를 반드시 동반을 해서 써야 된다.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다. 정화를 직접적으로 쓰려고 하면, 을목을 직접적으로 쓰려고 하면 이거를 무슨 뭐 승목이 매연이다, 생목이 매연이다 해서 간목만큼 이렇게 효율이 살아나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원국의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목은 일간을 생하고, 근데 지지는 이거를 이제 일간을 보면 생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연간을 보면 연지를 보면 이 정화가 신금을 생한다라고 보지만 이게 진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 예를 들어서 진중에 무토를 올려보자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술 중에 있는 무토를 올리면 무술이 되잖아요. 이게 진정한 정화가 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하는 게 아니라 설이 되기가 쉽다. 설. 이거 똑같은 말 아니냐? 물론 정화 입장에서 보면 정화가 순조롭게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역량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를 상관이라는 무토로 잘 펼치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무진의 진토에서 올라온 무토이기 때문에 100% 상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관이 생재하는 술 중에 예를 들어 신금을 보고 생재하는 이 술토의 모습이 무토 정화가 보는 그런 상관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키워드는 진중의 을목, 인묘진에서 넘어오는 묘에서 넘어오는 묘의 여기를 품은 진토 중의 을목, 즉 나는 이렇게 정인이라고 하는 정규적인 정식적인 내가 이민계묘년에 닦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쌓았던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평가, 거기에 대한 인정, 이걸 원하는 게 간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쓰임이 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천간에 정화일간 말고 다른 글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다른 글자가. 특별하게 임계수하고는 이렇게 뭐 관인상생, 살인상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간 신강신약을 떠나서 특별한 컨플릭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약간 조금 내가 인성을 좀 잘 못 쓰는 구조라고 하면 좀 답답할 수 있고 뭐 이런 이렇게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천간에 관성 있는 구조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근데 항상 내년에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은 천간에 있는 어떤 글자들하고 일단은 합을 해요. 천간의 글자가. 그러니까 천간의 글자는 일단 순서가 일간은 맨 나중에 반응을 한다. 합, 극, 생. 그냥 뭐 이거 순서는 여러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이렇게 간명하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합이 뭐 연간에 있으면 좀 빠르게, 시간에 있으면 좀 늦게 이렇지만 그 합이라고 하는 거는 내 눈엔 너만 보여거든. 그러니까 간목이 날라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날라 들어오는데 팔자가 이렇게 8글자가 있는데 천간에 4글자가 떠 있네. 그러면 어디에 꽂히는 거예요. 활을 쐈는데 그 활이 관역을 쫓아서 꽂히듯이 그런 형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유정하게 잘 쓰였을 때는 나의 배움이 식신을 통해서 발현되고 드러나고 움직인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노력한 성과가 드러난다. 뭐 이런 거. 내가 어떤 교직이나 남을 컨설팅하거나 가이딩하거나 그런 데 있으면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은 기하고는 합을 하기도 하고 무하고는 극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극을. 일반적으로 원국의 상황에서는 정인으로 상관을 식정을 이렇게 식상을 폐인한다 해서 좋은 구조로 쓰죠. 근데
이 무기토를 만약에 잘 쓰는 구조다. 무기토가 이를테면 식신 제사를 하고 있다든지 상관 합사를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구조일 때 아니면 일간의 힘이 강해가지고 식상으로 설하는 구조라든지 이럴 때는 경신금이 없이 왔을 때는 경금이 효율이 더 높죠. 경신금이 없을 때는 이 식신이 상관이 닫힐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어느 한 자리인가는 이렇게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주면 간목을 어떤다? 제어해주고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천간의 동태는 가장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게 무기토의 동태구 존재라는 거죠. 이 정화일간이 식상인데 왜냐하면 경신금이 있는데 간목이 경신금을 극하지는 않아요. 임계수를 극하거나 합하지를 않는다고. 임계수하고 뭐 매칭이 돼? 그냥 관의 통로를 내가 매개를 연결시켜주는 구조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가장 컨플릭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무토하고 기토가 있는. 특히 기토는 합으로 오고, 이거 뭐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합이 되면 합으로 해서 묶이느냐, 합이 돼서 거하느냐, 합의해서 동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지에 뭐 이렇게 기사로 온다든지 기밀이 있다든지 그러면 긍정적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기해나 뭐 이렇게 기해, 기묘 이런 글자로 오면 요거는 좋은 긍정적인 구조일 때는 묶여서 못 쓰는 게 되는 거고 이게 조금 뭐 흉신의 역할 아니면 부정적인 역할을 했을 때는 이 어떤 병신을 제거해 주는 게 되니까 간목이 쓰임이 더 강하게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갑하고 기의 합적인 상황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무토를 내가 만약에 잘 쓴다. 그런 경우는 편인이 와서 도식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실제로 천간의 음양상의 구분으로 보면 을목이 무토를 극하는 것보다 간목이 무토를 극하는 게 더 격에도 맞고 힘의 세기가 더 강한 거예요. 간목은 정인이지만 편인 도식은 양간일 때 조금 이렇게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요 식신의 동태를 좀 잘 살펴볼 수가 있고 이건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무기토를 보호해야 되려고 하면 경신금이 좀 있어야 되고 경신금이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원국에서도 갑기합이 있는 구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간목이나 기토가 오면 이 갑기합이 동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내가 원래 정화일간이 갑기합을 중점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 동태에 따라서 잘 못 쓰거나 매여 있거나 묶여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천간에서 갑이 오든 기가 오든 하면 이 갑기합의 형상들이 드러난다.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기본적으로 정화가 간목을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베이스로 해서 식신 활동을 하려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거는 배운 걸 가르치는 일, 배운 거를 뭔가 드러내는 일, 이런 일을 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해는 일단은 이게 을에, 그러니까 이게 진이 정이 사유축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또 정은 일지로 보면 사유축이 붙죠. 정사, 정유, 정축이 붙으니까. 그럼 천간진이가 사유축 일주 같으면 위아래로 같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진의 모습은 아니 또 이 갑을 내리면 인이잖아요, 그렇죠? 사유축 임묘지는 이거 뭐 12신살로 겁살, 재살, 천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성이 병화일간이 쓰는 것보다 강하게 온다. 강하게 정화일간이 정해묘미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일간이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진의 모습은 이게 이제 수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르게 수운동. 그러니까 뭔가 키워드는 정편의 갑을목의 혼잡성인데 진은 그러니까 상관의 겉포장지를 두르고 있지만 진은 진중의 개수, 을목 또 자체의 신자진이기 때문에 수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수운동, 관산운동을 한다는 거지. 병화가 볼 때는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개수가 정관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렇죠? 올해 개수가 그렇죠? 올해 개수 편관이 진중에 아직도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일간 사유축에 놓고 보면 진의 모습이 뭐다? 천살이다. 그러니까 병화일간한테도 월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정화일간은 조금 더 그 어떤 언밸런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나는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정화 간목이니까 인성 중에서 그렇죠? 그렇게 정인 문서, 정인 자격, 정인 인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왜곡되고 훼손되고 내가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럴 수 없는 관의 천살의 그런 외압을 띈 편인적인 상황이 뒤로 딸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관인상생의 소통인자니까 임계수가 있으면 그죠? 간목이 천간에서는 소통하는 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계면에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면 간목이 떴기 때문에 그죠? 승진의 인자도 되는 건데 그게 진을 달고 오고 그래 너 승진시켜 줄 테니까 어디 험지로 가 내지는 뭐 이렇게 그 태스크 포스트 무슨 프로젝트 맡아 아니면 지방 발령 가 뭐 이런 조건이 붙어서 오는 거야. 조건이 이 열목이라는 게. 근데 내가 어떻다? 거부할 수가 없다. 천살의 에너지니까 그렇죠. 이러면 다 끝났지 뭐. 다 끝났지 뭐. 이렇게 보면. 그래서 겉의 모습은 지난 시간에도 양지높이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좋습니다. 인성이니까. 인성이니까 좀 좋아요. 좋은데 지지로는 이렇게 좀 해결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정편의 혼잡적인 부분인 거고 내가 뭐 문서를 계약하고 문서를 매매하고 뭘 이렇게 가게를 뭘 이렇게 이렇게 마련하고 사업장을 증설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게 특약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살인 상생하잖아. 편인으로 칠사라고 그렇죠. 아내의 구조가 진의 모습이. 그러면서도 그게 꼭 돼야만 나는 관인 상생 시켜주겠다라는 거지. 정인으로 너를 생해주겠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옵션이 이렇게 달라붙어 올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진의 모습은 그렇죠? 병화일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이 모습은 진에서 천간 글자가 이제 임이나 신의 글자들이 비교적 힘을 못 쓰는 그런 글자죠, 그렇죠? 그런 글자들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임수하고 신금을 보는 거는 이게 다 뭐 이건 편제에 해당이 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정관하고 재성 다 길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관은 나를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컨트롤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들인데 그게 진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내가 이민계묘년에 살인하고 관인상생했던 그러한 외부의 겉으로의 환경 요인이 조금 흐트러진다. 그러니까 완화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년에 어떤 진로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죠. 이렇게 갑진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뭔가 내가 관 위의 인성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새로운 명함을 갖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어떤 내 타이틀을 이렇게 좀 갖겠다라는 어떤 그 전직이나 이직이나 또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방향성에서의 진로 변경 이러한 그 에너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항상 우리 속담에도 문지방 넘을 때 조심하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병정화일간이 쓰는 게요. 이게 이제 갑진년 말고는 이렇게 그 경자년부터 다음 개축년 임자년까지는 천간지지가 극으로 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완전히 극은 아니죠. 갑술이 아니니까. 그래도 오행의 표면상으로는 극이 되는 거야. 근데도 간목이 어쨌든 지지 있는 진중에 을목하고 서로 땅 따먹기를 하려고 하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좀 지나간 과정이 있는 토란 말이에요. 이 토가. 근데 아까 제가 설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면 병정화일간이 조금 드라마틱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의 모습은
이렇게 일간을 뭔가 생하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고, 지지의 모습은 어때요? 지지의 모습은 일간이 생한다라고 하지만 병정화일간, 특히 정화일간이 느끼기에는 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천간의 모습하고 정화일간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세운의 천간의 모습 작용하는 모습하고 지지에 작용하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 다른 일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정화일간을 뺀 나머지 일간들은 좀 다른데 그러한 성향이 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병정화일간들이 뭐 내년에 뭐 상반기, 후반기, 하반기 운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체감하는 그러니까 간목이 정화일간들이 지지로 해수 있을 수 있고 묘목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정인으로는 못 오니까 다 이런 글자도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해일주나 정묘일주들은 더 체감적인 거예요. 요 중에 내가 도화지나 이런 연살에서 갈고 닦았던 뭔가 기술의 인정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관에서 천을귀인에서 올라온 그러한 그 정인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영마지의 그러한 그 관성을 내가 관인상생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이민 계면인에 쭉 꿰왔던 내가 승진에 어플라이를 했다든지 뭔가 내가 원하는 직장을 테이크하려고 노력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지지를 진을 달고 온다는 거예요. 지지가. 그래서 관고이면서도 근데 이제 상관의 모습이 일간의 모습이 기운이 그래도 흘러가는 모습은 되니까 뭔가 새로운 진로를 열고 기존의 재관을 이렇게 조금 기운을 쇠락을 시키고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인성을 올리려고 하는 이렇게 그러면서 천간하고 지지하고는 삼은 조금 이렇게 좀 트윗하게 에너지의 어떤 왜곡 현상이 뒤틀림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정화일간이 보편적으로 갑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갑진으로. 해묘미가 돼도 어쨌든 천간의 모습이 다 천간에 이렇게 사유축 운동하고 지지의 해묘미 운동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역마성 인자가 있는데 이게 해묘미 일주들이 보면 이제 진을 보니까 진은 뭐 이제 반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유축 지지 일주보다는 조금 변화 변동성이 좀 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진이 들어와서 각각의 해묘미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양상이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정화이동 때, 그러니까 정화가 간목은 원국에서든 대세운에서 들어오는 경우든 특별하게 이렇게 무기토가 닫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간목이 와서 무슨 재를 분탈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기토는 내 활동력이 되는 거고, 나이가 조금 되신 분들은 수명성의 인자도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좀 막히는 이런 형국이 되니까,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인자들이 없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정화가 또 하나 있다든지 하면 좀 괜찮아요. 소통을 하니까. 일간이 간목을 정화를 해가지고 무토로 소통시킨다? 그거는 아주 효율이 떨어짐,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음. 그래서 일간은 맨 나중에 피동적으로, 방관자적으로 운에 반응하고 운에 대한다. 이렇게 보면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하고 이제 같은 화이지만 또 이렇게 십성이 음양으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실제 의미는 일간의 운동성에 따라서 굉장히 보여지는 게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신금 같은 경우는 편제잖아요, 그렇죠? 편제고 경금 같은 경우 뭐 12운성으로 보면 이제 양지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 동안에 뭐 그냥 이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뭐 편제에 내가 몰아내고 정제에 키워보겠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야,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니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수가 어느 글자 어느 지지행가에 이렇게 좀 약하게 있다라고 하면 임수는 정화일간 여명한테는 이렇게 그 배우자도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자식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내가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포지션
직장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직장이 관이잖아요. 울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있으면 큰 문제가 없고 뭐 이민년, 계묘년 이런 때부터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다. 이러면 사오미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예, 사오미 때 사오미를 잘 쓰는 구조 아니면 이렇게 이제 뭐 정화가 지지 같은 경우죠. 지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정사일주 같은 경우나 정미일주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5월에, 예? 4월에 정사일주다. 뭐 이럴 경우는 지지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죠. 수에 고지면서 관성에 고지면서 그 식상이 이렇게 그 설기를 하는 순조롭게 설기를 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극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쓸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구조, 그렇지 않은 구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잘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오미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사오미가 가면 이렇게 그 뭔가 금수 기운을 잘 썼던 그러한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수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사오미는 특히 병원형 같은 경우는 가장 육식간지 중에서도 이렇게 그 불의 세기가 이렇게 가장 강해지는 당연히 일간의 일지의 힘이 강해지면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반대 에너지는 재성이나 관성은 약해지게 되기가 쉽다. 천간에 이럴 때 재성이 외로이 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뭔가 내년에 움직여서 뭔가 내가 관을 깃발을 세웠는데 어려워진다는 거지. 2년 뒤에. 을사년까지는 천간으로 을목이 뜨니까 그냥 이렇게 크게 안 드러나는데 병오년에 한번 크게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갑진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혹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어느 일간한테나 그렇게 돼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인묘진사 이게 4년이면 큰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 4년 동안에 다 위든 아래든 인성이 관련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지. 인성이 계속 하는데 병오년 되면 병오 정미년 되면 그때는 관인 기운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관인 기운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같이 살펴보면서 내년에 뭔가 이렇게 어떤 방향 전환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인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국에서 어떤 식재 구조가 강하게 돼 있으면 그거를 보완해 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식재 구조가 약한데 이렇게 갑진 을사 이렇게 들어오면 약간 내가 움직이거나 뭘 하려고 하는 게 패착이 될 수가 있다. 그거는 본인이 조금 잘 염두에 두어서 특히 정화일간에 아까 일주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유축일 때는 더더욱이나 그러한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 겉의 모습하고 달고 들어오는 진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정편인의 혼잡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나는 뭐 정관 관인상생 하려고 했는데 편인으로 뭔가 조건 달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되는 거고 내가 어디 계약을 했어요. 진분서를 계약을 하고 뭘 했는데 뭐 사업장 문서를 잡았는데 뭐 간판을 못 달게 한다든지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는 정인 문서를 잡으려고 했는데 편인이 온 거지. 나는 내가 알아본 건 아파트 보려고 했는데 주상복합이 걸린다든지 이런 형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키워드 코드가 갑목이 정편이 왜냐하면 갑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진으로 왔기 때문에 강하게 그러한 혼잡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나는 뭐 나가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권리금 내가 원하는 만큼 덜 받거나
일단은 정의는 정모잖아요. 그렇죠? 순조롭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결론으로 다다를 수 있는 거는 진이라고 하는 상황. 진 중에 을목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갑도 내리면 임묘지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세게 겁살, 제살, 천살의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갑진이라고 하는 내년에 오는 운을 한번 좀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병화할 때도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조금 다른 거는 그렇죠? 이게 이제 임묘진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월은 이제 격으로 보면 격이 올라오는 자리고 또 이렇게 어떤 부모궁, 뭐 형제궁, 뭐 직장궁, 뭐 직업에 대한 어떤 진로 이런 거를 판별하는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인호술의 이제 정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목다 화식의 구조가 되기가 쉽죠. 목다 화식의 되기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간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경금으로 조금 이렇게 좀 간벌하는 구조라든지 조율을 좀 맞추는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목생화에서 화생토로 식상을 잘 쓰는 구조라든지 경신금을 대동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여기도 2년 동안 관인상생하는 구조였고 약간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 올해가 이제 그 7살로 뜨기 때문에 그렇죠? 개묘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음간의 7살들은 을정기신계의 이런 7살들은 양간이 대하는 거하고 피부적으로나 느낌적으로나 체감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7살의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물론 이렇게 편인으로 살인상생하는 구조라고도 하지만 이 어떤 연주의 자체가 올해 개묘의 자체가 어쨌든 천간으로는 정화를 다이렉트로 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가불목이라든지 무기토가 있는 구조가 아니면 또 편관을 잘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거기가 대부분이 기토일관, 정화일관이 올해 상당히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하시든 만만치 않은 뭐 기토일관은 뭐 일제 해묘미를 놓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게 다 그대로 재생살 기운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아주 이제 실제 이렇게 감명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 이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고 지금 이걸 찍는 내일 지나면 내일이 개해월이잖아요, 그렇죠? 개월 피크죠. 개월 피크입니다. 개월까지가 갑자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화가 기토일간이 이렇게 이제 간목이 정화를 생하고 간목이 기토일간의 인성을 생하고 병정화를 생하고 그러니까 올해의 마지막 힘드신 분들은 개해월까지를 조금 잘 버텨내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게 이제 올해 개묘년인데 개해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이렇게 좀 힘들게 들어오는데 어쨌든 병화일관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이제 병화보다는 목생화의 과정이 인목을 말고는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기 때문에 임묘진월생이 이제 갑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뭔가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라든지 인월은 큰 변동이 없는데 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알게 모르게 요 문서나 권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될 수 있는 소소하게라도 이런 갑진의 현상이 임묘진 월생이 뭔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뭔가 다른 전문직에 있거나 하면 내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동되거나 움직이거나 이럴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사오미월생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화일간이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사오미가 본래 본인이 원하는 환경은 아닌 거지. 그렇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로 작용하기 쉬운데 이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천간의 모습은
천간의 모습은 이게 4월의 정화, 5월의 정화, 그렇죠? 미월의 정화에서 화기를 더 조장하죠. 근데 여기 이제 정사로 놓여 있고 정미로 놓여 있다라고 하면 더 이렇게 화기가 더 끓어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천간에 이럴 때 간목은 정인이지만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답답함, 갑갑함. 내년 상반기 좀 그럴 수가 있고 이제 진토는 약간 염천에 조금 이렇게 소나기 내지는 어떤 이렇게 좀 서늘함 그런 거를 줄 수는 있어요. 진이라는 것이. 예. 그런데 이게 뭐 반년만 살고 1년만 뭘 하고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까딱 실수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정화들이 이렇게 화기가 더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사오미로 간다는 사오미로. 그러니까 까딱 상관 그대로 십성을 해석을 하면 하반기에 뭔가 진로 변경을 꾀하기가 좀 쉬운데 주로 패착이 되기가 쉽다. 을사병호 정미에 그러면 한 3년은 고생을 한다. 언제까지요? 무신 기후가 식상생제로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가불목이나 병정화 자체를 스스로 조금 잘 못 쓰는 구조라고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특히나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죠. 5월의 정화일간이 만약에 내가 유나 사나 유나 해나 이렇게 어떤 자나 그런 에너지로 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요 오화는 정화가 이렇게 내 뿌리잖아요, 그렇죠? 걸록이 되잖아. 이게 만약에 유일한 오화였을 때는 이게 지지에서 화생토가 좀 잘 안 되지만 제가 아까 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화도 설하고. 그러니까 내 기운을 이렇게 좀 빼앗아가는 그런 형국이 있으니까 이게 월지에 놓이더라도 어쩌다 그런 내 신진대사라든지 어떤 활력, 신체의 활기라든지 이런 거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왜냐하면 정오를 못 오니까. 그런 거 조금 유념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미 같은 경우죠. 미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식신 또 미는 정미로도 올 수가 있죠. 이렇게 또 아니면 사오미의 방국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토가 오면 이게 어떤 상관의 형상이죠. 간목을 달고 있는 이거하고의 내가 쓰는 재능, 재주, 방향성, 진로 이런 것들이 좀 갈등 요인이 좀 있을 수가 있다. 미 같은 경우. 그래서 인묘지인 사오미는 정화일간인 태생적으로 조금 쓰기가 좀 불편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저는 팔자의 구조마다 좀 다 다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신유술월이 오면 제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격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제격인데 가불목이 어디 떴다라고 하면 제격폐인이 되는 거죠. 제격폐인이 되는 거고 제격폐인의 상신에 간목이 오니까 천간의 구조는 어떻다? 천간의 구조는 긍정적인 거예요. 천간의 구조는 이 월지 환경의 재성을 감당하기 위한 그렇죠? 만약에 가불목을 쓴다라고 하면 돈 버는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묘진월에 경신금 있는 거하고 해석이 다르죠. 이건 공부를 했더니 그게 나중에 돈이 된다라는 거고 신유술월에 가불목을 쓴다라는 거는 돈 버는 현실적인 공부를 하는 거야. 돈 벌기 위해서 뭔가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학위를 딴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유술월이 제격의 구조이고 가불목을 병정화를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천간의 간목은 괜찮다. 천간의 간목은 괜찮죠. 이 신유술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 신진은 자가 빠졌지만 관국을 그러니까 이 진의 모습이 을목의 역이기도 하고 또 진으로서 상관의 토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신자진의 수운동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진이 주변에 신이나 자나 해나 축이나 이런 걸로 있으면 진토로서의 작용력을 못한다고 하네요. 술토하고 또 다르지. 술토는 해가 오든 자가 오든 축이 오든 술토의 본연의 본성 속성을 지킬 수가 있는데 진토는 원국의 상황 동태에 따라서 오는 에너지가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의 모습은 식진, 상관생재의 모습이잖아요. 진유금도 그렇고. 상관생재의 모습인데 이 재성이 뭔가 상관에 조금 매이거나 묶이는 구조고
이렇게 상관하고 지지 이렇게 정제성이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수기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형상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인성에 기반한 득제 활동이 관을 띄니까 돈 벌어서 간판 세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내가 만약에 간판 독립을 했다, 뭐 이직을 했다 해서 뭘 세우려고 하면 뭐 여기 인테리어했더니 여기 뭐 또 고칠 것도 있어. 뭐 이렇게 이 기기에 이렇게 갖다 놨더니 옆집에서는 최신 기기 갖다 놓고 있어. 뭐 이런 거 자꾸 그 관에 의한 투자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괜찮죠. 나중에 또 이렇게 뭐 잘 돼서 이렇게 리턴이 되고 하면. 근데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술은 당연히 술이 이제 이렇게 술월 그냥 신유술을 보면 금월인데 지지에 뭐 이를테면 또 다른 신유술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술이 화에 고지면서도 금의 어떤 그 마무리 그런 작용을 하지만 그냥 뭐 사화라든지 오화라든지 이제 이런 글자가 있으면 들어오는 진하고는 격각을 쓰죠. 충을 하고 반대 현상이 있으니까 이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갑진이 들어와서 이 술 상관을 이렇게 충을 하기 때문에 충은 변동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이렇게 뭐 특히 월지충 같은 경우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갑진은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죠? 진 같은 게 진진자역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신 같은 경우가 편재 기운이니까 그렇죠? 편재잖아요, 편재. 부친의 어떤 동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보시면 좋다. 월주로는 갑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시주로는 이민개묘, 그러니까 이민개묘 갑진 시주로 올 수가 있네. 정화일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진이 월주에 겹치거나 이렇게 그 시주에 겹치면 그러한 갑진의 의미가 원국의 상황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더 강해진다. 더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밀천의 에너지가 강하다. 요거는 이제 충으로 반응을 해서 이사라든지 뭐 전직이라든지 직장 내에서의 어떤 발령이라든지 보직 변경이라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을 달고 와서 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 관하고 이는 서로 그냥 서로 일총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하기 어려우면 관성을 인성으로, 인성을 관성으로 해석해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자축이죠, 그렇죠? 해자축이니까 뭐 이렇게 되면 해일이 이제 천을귀이 될 수도 있고 해월이 천을귀이 될 수도 있죠. 정화일간은 보통 해중의 간목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해중의 간목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할 때는 해는 일단은 역마예요. 역마라고 보면 돼요. 관이 역마잖아요, 그렇죠? 본래도 움직이는 관인데 그 해중의 간목 정인 인성이 일단은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을 달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뭔가 이게 조금 기존관이 임묘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임묘가 되니까. 근데 이걸 또 원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내가 원치 않는 뭐 이사, 이직, 뭐 발령, 뭐 이런 거. 이런 현상이 되기가 좀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수는 이제 왕지가 들어오니까 어쨌든 이제 관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고 이게 해자축 월생 같은 경우는 정화일간이 이제 빛으로 쓰기가 쉽죠. 빛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간목이 들어와서 여유정목, 적적목 이렇게 적적목 적장자라고 얘기할 때 그냥 정인 엄마 원래 내 오리지널 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가을이든 겨울이든 가하다, 가추, 가동,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축은 그대로 이렇게 정해일주도 있을 수 있고 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아까 모델 말씀드렸듯이 월주의 환경이고 이런 글자들이 일시지에 중복이 되어 있거나 겹쳐 있다라고 하면 진이 와서 이렇게 만약에 파작용이다, 원진작용이다, 진진자형작용이다라고 하면 그런 현상들이 내 외부에
또 어떤 집안에 그런 상황이 있고 겹쳐가지고 그렇죠? 내 내면적인 가정이라든지 처자식이라든지 이런 상황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해자축월생이면 관인상생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관인상생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재생관 할 수 있는 성향이 좋기 때문에 관인상생을 하든 재생관을 하든 인성은 꼭 필요한 글자다. 보편적으로 보면 해자축월생은 간목을 잘 쓴다. 근데 진이 동태가 이게 수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실제 전개되는 내년 이제 1년 딱 평가하고 나서 정리할 때 들어오는 운하고 이렇게 삼은 그 결과는 예측하고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이제 해수가 있으면 그렇죠. 해수가 있으면 천을귀인이고 어쨌든 지지는 천간 글자하고 천간 글자는 지지 글자하고 서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근거 없이 들어왔을 때는 그럴까? 그래 볼까? 천간에 의미가 그런데 지지에 뭔가 간목이랑 연결되는 생이 아니라 연결되는 그 글자가 있으면 그러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해일주다. 그러면 이건 정관이 되는 거고, 정관이 되는 거고, 역마지가 되는 거고, 역마지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역마가 여기서 연결됐다라는 거는 이게 역마가 동한다라는 거예요. 동한다. 그러면 이 글자가 나머지 이쪽 글자하고 연결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를,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수가 여기에 묘월이나 미월이나 묘년이나 미년이나 아니면 5년이나 5월이나 이러면 내 거지만 내 관이지만 연결되는 인재가 있으면 그거를 직업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쓴다. 근데 연결되는 글자,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약하다. 그러면 그 내 성향으로만 쓰는 거예요. 내 선비기질, 내 태기질, 뭐 이런, 그쵸? 그러한, 그냥 배우자의 성향, 이런 걸로만 쓰기가 좀 쉽죠. 근데, 만약에 잘 연결되는 구조에서 해중의 간목이 진을 달고 왔다. 그러면, 뭔가 그동안 내가 왜냐하면 계속 합을 내왔어요. 인해 합해오고 해묘 합해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천간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개수를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이나 직장을 좀 바꿔볼까, 막 변동해볼까 이런 현상들이 있었지. 근데 움직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해수 같은 경우, 해수일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해일주 같은 경우. 근데 월지 볼 때와 마찬가지로 진이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 그 인묘 현상도 있고 원진 현상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상황하고는 조금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렇게 을사 병호 정비로 가니까 옮긴 직장에서 가을 겨울만 내가 조금 고생을 하면 후년부터는 괜찮아진다가 되는 거지.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충분히 해중의 간목이 강하게 요동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해일주가 만약에 여명이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뭐 상관 경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그 동안은 나한테 천을귀인 역할을 해주는 배우자였는데 주는 거 없이 미워지는 거야. 미운 7살, 뭐 중이병 걸린 뭐같이 그런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취미 활동하시고 해수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충에 의해서 역마는 아니니까 같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여행을 좀 하신다든지 같이 부부간에 이런 거를 조금 잘 지낼 수 있는 왜 그거 정도만 지나면 또 괜찮거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반반이 다 섞여 있는 게 진해의 상황을 조금 내가 슬기롭게 잘 좀 해결하는 것이 조금
요한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묘 같은 경우는 정묘일주잖아요, 그렇죠? 정묘일주인데 특히 정화일간 중에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이제 개묘년이니까 그렇죠. 음일간들이 이렇게 이제 묘가 을정지신계가 이제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겹치는 현상을 이제 동착이라고도 하고 같은 에너지가 왔다라고도 하고 또 이거를 이렇게 뭐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형충파해, 합형충파해가 걸리지는 않지만 이것도 은근하게 서로 이걸 뭐 크게 진호유해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 자형적인 현상이 있어요. 올해 개묘년에 이게 일지에 여기 정화일간은 자수가 없잖아요. 양간 중에 갑병 무경임 중에 일지에 자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일지 자수가 개수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리고 묘를 달고 와가지고 자묘형을 하네? 여기에 또 내가 자묘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앉은 자리 난리 납니다. 하여튼 사연도 구구절절로 많은데 앉은 자리, 일지 자리가 어떻다? 편하지 않다. 아주 실제 사례에서 보면.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정묘일주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개수가 뜨고 뭐 다른 데 어디에 축토나 자수나 이를테면 뭐 진토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강하게 뜨죠. 뜨는데 묘를 달고 들어와서 묘를 이렇게 은근히 밀어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올해가 좀 그랬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정해일주는 특별하게 그런 건 없죠. 특별하게 묘하고 이렇게 합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데 정묘일주가 개묘년에 그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묘가 들어오면 그런 현상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즉 사유축 일주 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이 오면 그렇죠. 진이 오면 갑을 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묘는 도화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사왕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목으로 인성을 쓰는 거하고 묘목으로 인성을 쓰는 거하고 좀 다르지. 이 묘는 현침도 되고 뭔가 그 목의 기가 질로 완전히 뚜렷하게 형성화된 게 묘거든요. 묘. 그래서 그 묘의 편인의 에너지 중에서 본기는 을목인데, 그렇죠? 간목이 정인이 투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편인이 다른 자리에 뭐 갑을목이 더 있으면 더 이런 성향이 더 강할 수 있겠지만 자체로도 이렇게 이제 그 정인이 묘 중에 정인이 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직업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내가 이제 편인 공부만 하다가 편인 위주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정규적인 어떤 그 라이센스를 내가 취한다든지 그런 성향도 충분히 되는 거죠. 또 아니면 묘로 약간의 그렇죠. 묘로 편인이 겹치니까 편인 떠나보내고 나는 정인으로 아픈 사랑 안 하고 이렇게 좀 사랑받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진이 들어와서 인묘진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합형충파해 중에서 보면은 육해도 걸리죠, 그렇죠? 육해의 상황이니까 물론 이거를 원국에서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선을 하면 이런 자리들이 움직인다라는 게 올해 묘로 같이 이렇게 서로 막 밀쳐내고 땡기지는 못하고 막 이러한 그런 에너지들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지금의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바뀌어진다, 반전이 된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올해 묘 깔고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았어요. 은연중에 뭔가 특별하게 뭐 있지 않는데도 근데 이게 정신적인 에너지, 인성이니까 이걸 깔고 있었어가지고 심리적인 갈등 요인이나 이런 거 또 굉장히 많을 수가 있었다. 불안정 요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간목으로 올라가고 진이 식상 달고 와서 이게 아까 관의 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존에 이거를 이제 밀어내는데 이렇게 밀어내는 에너지가 이게 다 다르죠. 이렇게 뭐 기혼이냐, 또 뭐 미혼이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일지는 이렇게 성년 이후에는 이렇게 배우자 성향도 되니까 배우자 성향도 되니까 배우자의 어떤 변동 변화 요인도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주는 거 없이 미워 보였는데 내년에 결판 내겠다도 되는 거예요. 결판 내겠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어플라이를 못했다. 어프로치를 못했다. 그러면 한번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간목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형상으로. 간목이 올라가서 남자를 이게 신자지는 관고잖아요. 내 마음을 정인 마음을 올려서 남자를 내가 잡겠다라는 거거든. 아니 해석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문서도 되고 직장도 되고 남자도 되고 뭐 이런 형상이 되는 거지. 여자? 여자로 해석하기는 조금 그렇지. 여자로 해석하기는.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형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을목일간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지에 미가 들어오면 그렇죠. 미가 들어오면 요 이제 지지에 오화를 갖고 있거나 미토를 갖고 있으면 오중에 기토하고 미중에 그러니까 을정기신계는 미토를 가질 수가 있고 그렇죠? 갑병무경임은 오화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오중에 기토하고 간목하고 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온 자리가 월지에서 올라왔냐, 연지에서 올라왔냐, 시지에서 올라왔냐. 이건데 일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올라온 거고, 내 가장 가까운 데서 올라온 거고, 내 어떤 기질이나 성향에서 올라온 거고, 미는 이거 홍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현침 홍염인데 뭔가 식신을 내가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식신은 내 기회성, 어떤 베푸는 거, 능력, 재주, 재능 이런 것들이 잘 쓰는 구조는 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천간에 기토가 만약에 투간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기토하고 합을 하는 형국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 묘는 아닌데 미는 기토가 식신이지만 그렇죠. 식신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냥 일지 남녀 통틀어서 내가 배우자 궁이잖아요, 그렇죠? 배우자 궁에 있는 에너지가 현관에 드러났다가 되는 거지. 드러났다, 그렇죠?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터치가 되고 자극이 되는 에너지니까 그럴 때는 이성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되는 요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는 그래서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아까 설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임신 출산의 정년기인데 이게 조금 못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관인데 그렇죠? 이게 축토나 지지에 진토를 만약에 설로 잘 쓴다라고 하면 이럴 때 이제 그 자녀 생산에 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친적으로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일지나 성향을 쓰는데 이 지지에 다 이렇게 진술충미토는 계절토가 서로 만나면 해결 볼 게 있어요. 해결 볼 게. 가장 강한 게 축술미고, 축술미 삼형으로 극명하게 형적인 상황으로 보는 거고, 축진이 보거나 진미가 보는 것도 해결은 좀 봐야 된다. 내가 원래 미토에서, 그쵸? 미토가 이제 어떻게 놓여 있느냐가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진미가 만나면 이게 파는 깨진다라는 거거든요. 깨진다라는 건데, 본래 진이 있을 때 미가 오는 거하고, 미가 왔을 때 진이 오는 거하고 다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서로 간에 이렇게 닫힐 수 있는 글자들은, 이렇게 정화라든지, 그쵸? 개수라든지, 이 미토의, 미중 기토의 개수가, 그쵸? 또 미중 정화의, 뭐예요? 그쵸? 개수의 정화가. 이런 글자들. 그러면 이거는 천간이지만 걸록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관이 되는 거지. 원래 미에서는, 이게 갑계가 인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도 내가 식신인데 상관 성향이 와서 파를 작용을 하고, 그죠? 파를 작동을 하고, 이게 이제 갑진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여기도 정미일주도 보통 이런 경우는 자기 전문적인 성향이나 직업성을 가지고
어떤 뭐 예능 계통이라든지 전문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놓일 공산이 많을 수 있는데 내가 일하던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파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개선하거나 변경하거나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렇게 어떤 그 해수같이 진로 변경이 일어난다기보다는 나는 이미 내가 식신을 쓰고 있었단 말이죠. 홍염 식신을. 근데 간목 달고 그렇죠? 간목 달고 와서 진토가 이렇게 미토하고 관이하는 그러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적인 부분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진미파, 축진파가 있다라고 하면 강도로 보면 축진파가 더 세요. 축진파가. 진미파는 그래도 뭔가 일지 내가 배우자 자리에 파가 들어있다라는 거는 완전히 충이나 형만큼의 강도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상황들이 기존에 이거 만약에 배우자궁이다. 배우자 자리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5일간 양간 중에 5일간인 경우도 묘가 들어오면 그렇죠. 자가 들어오면 형을 하고 그러니까 형이 더 센 거예요. 형이. 근데 5가 들어오면 묘가 와서 이렇게 파를 한단 말이야. 왕지끼리에 또 파란 말이지 이런 경우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배우자가 되는 거겠지. 아니면 내가 배우자가 없어. 미혼이야. 돌싱이야. 아니면 뭐 이렇게 청소년이야. 그러면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또 가까이 어떤 영향권을 바운다리를 형성했던 사람, 그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깨지거나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쌍곡선, 평행선을 타거나 그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조금 조심하라. 기혼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업적이나 진로 성향 같은 거는 큰 문제성은 없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해묘미 같은 경우. 그래서 해묘미는 진을 보더라도 이제 반한지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반한지로 오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변화 변동 요인 속에서도 안정감이 있을 수 있다. 반한이 말한지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크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일간이 이렇게 이제 사유축을 보면 그렇죠. 사유축을 보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화도 이게 사유축 운동을 하고 그렇죠. 사유축 운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지지도 정사, 정유, 정축으로 사유축 운동을 하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유축년생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러한 현상이 더 강하겠죠. 갑진의 현상이 더 강한 거예요. 갑진이. 그렇죠? 근데 요 해묘미 이런 거보다는 천간에 들어오는 간목의 상황이 어딘가에 해수나 임목이나 이런 인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간목이 반응하는 인자는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그 해묘미 일주보다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간목이 들어오는데 아까 모델에서 살펴봤듯이 이 사유축은 금운동을 하는 거고 맞죠? 사유축은 금운동을 하고 축에서부터 이게 경기정이잖아요. 축에서부터 이렇게 인묘진으로 그러니까 인묘진을 지나야 인묘진을 지나야 다시 사유축 운동에 궤도 본궤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메인 궤도운이 아닌 거야. 이 어떤 갑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을사가 되면 다시 사유축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사실은 이민계묘 갑진이 약간 천간의 그러한 12운성적인 아니면 이렇게 지지의 12신살적인 개념으로 보면 약간 절치부심하면서 관인기운을 써온 거예요. 써온 이런 경우인데 이게 이제 올해가 계묘년이고 그렇죠? 계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이 그다음에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계묘년이 다 사유축하고는 무슨 운동을 한다? 금운동을 하는데 계묘년은 해묘미 운동을 하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앉은 자리가 격각 운동을 한단 말이지. 격각 운동을. 그렇죠? 정사일주는
정화일간 중에서도 저는 제가 이 표현하기를 해품달이라고 하는데 해를 품은 달이잖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해 보이고 뭐 이래도 이러한 그 병화의 맹렬한 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은 사화의 모습인데 시작점은 사유축 금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진의 모습으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글자들을 삼지에 있는 거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냥 일주하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에너지는 이렇게 화생토를 해요. 만약에 정화가 뭐 이렇게 4, 5월에 4, 5, 2월에 정화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진토를 필요로 하죠. 잘 쓸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정사로만 놓여 있고 뭐 이렇게 해에 뭐 자에 축으로 이렇게 놓여 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왕지에 올라 있어서 강한 것 같지만 주변의 글자들은 다 해자 쪽 관살 기운이잖아요. 그죠? 수를 꺼트리려고 하는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이렇게 일지에 유일하게 매달리고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둘러보는 거죠. 이렇게 화기를 설하는 구조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간목이 일견 정화를 생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진토는 긍정적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오행의 성향으로 보면 화생토가 되지만 12지지의 순차로 보면 진사잖아요. 진사지. 맞죠? 그래서 이게 라망현상이 생겨요. 라망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가면서 이게 겁재가 이렇게 생을 하려고 하고 이건 뭐 식상을 생하려고 하고 정편제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중의 경금이 진중의 을목하고 암암리의 어떤 그 문서적인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간목의 천간의 순조로운 상황, 생하는 상황하고는 달리 뭔가 이렇게 순차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조금 그 지체라든지 정체라든지 좀 뭐 답답하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 사화를 유일하게 쓴다라고 하면 아까 5월에 정화를 말씀을 드렸듯이 정오로는 못 온다 그랬죠. 또 아니면 오시에 뭐 정화일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는 요 설의 에너지가 더 강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글자들하고 신자진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기운에 더 동화돼 가지고 그러면 한 60 넘어서는 이렇게 건강 요인. 그러니까 내가 왕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 요인, 활동 요인은 강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 이 글자들이 일제로는 놓여 있지만 주변 글자의 상황에 이렇게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정사가 갑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정사유축 일주 중에서는 그중 괜찮다. 특별하게 컨플릭 구조나 갈등 구조나 이런 거는 크게 없어요. 이미 내가 화기가 좀 강할 수 있는, 화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어 이건 또 다르지. 예를 들어서 진이 들어오는데 내가 무슨 신월에 뭐 잔연이나 아니면 자월에 신년이나 이러면 이게 원래 7살인데 진이 들어오면 이 토가 설을 완전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해가지고 무리가 돼가지고 일간을 7살의 작용력을 더 강하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르다.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그냥 일간일지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중 괜찮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정유일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인 거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천간지지가 갑진으로 오면 뭐 기유라든지 이렇게 경술이라든지 무술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각각 일주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런 이 일주로 붙어 있는 이 일주가 한 주가 반응을 하거나 작용을 하거나 움직이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천간지지를 생할 수도 있고 충할 수도 있고 극할 수도 있는데 위아래 에너지가 같이
병합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올해 계묘년이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리 잘 써도 천간으로는 개수가 정화를 극하고, 그러니까 충하기도 하죠. 수화는 서로 반대 방향이 있으니까 정화하고 경신금하고 모여 있는 거는 이걸 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어쨌든 충이 됐든 극이 됐든 서로 반대 에너지인 거고, 지지로는 뭐였어요? 또 묘유 충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을 잘 쓰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충의 현상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지 개념이니까, 이게 정유가 일주에 있는 거니까 일주가 어떤 형태로든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움직일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정유일주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유가 계묘를 내가 잘 쓰는 구조냐, 잘 버틸 수 있는 구조냐, 또 아니면 계묘에 예민하고 민감한 구조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무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충을 극을 하더라도 이렇게 경술은 내가 경이 갑을 극하는 모습인데, 무술 같은 경우는 갑이 무토를 극하고 들어오잖아. 이런 무술일주 같은 경우가 천간지지가 그런 변화 변동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정유일주는 어쨌든 올해 그런 변화 변동을 겪고 나서 내년에 갑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충을 겪었기 때문에 충의 상황이 안정된다가 되는 거지. 충의 상황이 만약에 내가 관인이 들어와서 충을 했다라고 하면, 만약 직장을 옮겼어요. 직업을 옮겼어요. 뭔가의 현재 상황, 진행했던 상황을 옮겼어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묘년 임술 개해월까지, 그리고 갑자월 정도 되면 실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자수니까 7살이니까 표면적인 상황은 어때요? 정인이 들어와가지고 갑자월이, 그렇죠? 좀 갑자월 정도 되면 좀 안정화 형국이 되는. 그러니까 정유일주가 계묘에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런 현상이 있고, 을축 지나서 병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병인, 갑진 들어오면서는 조금 안정화 추세가 될 수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어요. 오래 움직였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사를 했든, 여행을 했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렇죠? 이게 뭐예요? 제2이 또 충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인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재하고가 충을 했잖아요. 이건 부동산 사고 팔고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반드시 있었고, 배우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배우자하고 공방수 둘 일도 있었다. 내가 그동안 사귀어왔던, 이거 편재잖아요. 남자가 쓰면 편재고, 편재적인 상황이 뭔가 이게 배우자든 또 아니면 내가 사귀는 이성이든 변화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내년에 갑진 달고 정인 달고, 진은 관고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와서, 그러니까 새로운 이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올해 변화 변동 요인이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유는 지지의 이제 육합의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합 중에 가장 먼 합이에요. 자축하고 이렇게 오미는 같은 궤도권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오미 자축이니까. 근데 멀리 떨어지는 묘술하고 진유가. 그러면서 묘는 술에 임묘하고 유도 진에 이렇게 임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의 상황이 다양한 형태로 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 진이 들어와서, 관고가 들어와서 유하고 합하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가도 되는 거고, 또 이 유가 뭐 이렇게 묘유충의 형태로 놓여 있다라고 하면, 육충이 있을 때는 육합이 있을 때 이성운이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십성으로 재성이나 관성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이 충합으로 1년 사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충합이 정유일주고 합충이 무술일주거든. 그러니까 60간지 중에 일주가 어느 일주든 간에 배속이 되니까 이렇게 60간지는 수차적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쓰여지는 모습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성도 된다. 내가 원하는 엄마 같은 마음을 가진
남자잖아. 그렇죠? 직장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아까 항상 이 진에는 무슨 기운이 있다? 천살의 기운이 있다. 그리고 항상 정편인의 혼잡의 상황이 있다. 뭔가 나는 100% 엑셀런트하고 완전 무결한 걸 원했는데 조금 어딘가 손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조금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축 같은 경우는 원래 백호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에 천을귀인도 있고 천을귀인이 많죠. 이렇게 천을귀인도 있는데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정축하고는 또 전혀 다른 거예요. 자좌 임묘지에 그렇죠? 백호에 그러니까 여기도 일간이 임묘하는 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한밤중에 축시의 불꽃이잖아요, 그렇죠? 축시의 별빛이니까 여기도 어떤 그 현학적인 활인물상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축은 사유축 운동, 금운동을 하고 금운동을 하고 진은 신자진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들어와서 축진 파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진미파보다는 파의 형상이 좀 크다. 크는 건데 어쨌든 파는 형만큼은 아니더라도 서로 손볼 일이 조절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죠. 있는데 이 축토 속에는 다른 단지하고 달리 특히 정화 입장에서는 축이 자좌 임묘지가 되지만 이 재고가 되거든요. 재고기인. 재성의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축 중에 있는 신금 편재를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또 재성이 공망이야. 신유가 공망이니까.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게 정축일주예요. 다른 제국인들은 아주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이래가지고 알뜰살뜰 모으는 게 일지의 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일주거든. 근데 정축은 재고가 갖고 있어도 좀 달라. 근데 이 자수가, 그러니까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개수하고 신금을 내리는 자유는 또 파가 된단 말이야. 파. 이게 정신적으로는 파살의 의미, 이런 의미가 있고 정일간이 축을 쓸 때 축중 신금 편재를 뻥튀기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을 만나면 유를 만나거나 유가 만나거나 유 중에 신금 이렇게 진을 만나면 그런 성향이 더 진 중에 개수 때문에 그런 중간 과정 생략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또 축인호는 이게 중독성이거든. 그런 중독성 탕화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성향을 더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축을 항상 프로판 가스통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자극에 의해서 터질 수 있는. 보통 축인호를 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탕화 뭔가 촉발되고 끌어넘치고 분출하고 이렇게 터질 수 있는 에너지가 잠재된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축도 겨울토이지만 그런 성향이 강한 거죠. 강한 건데 진이 오면 축토일 경우에는 오축진이 오거나 아니면 인 같은 경우는 인사신이 오거나 오화 같은 경우는 오미술이 오거나 이럴 때는 탕화 기운들이 더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일제 성향이 더 발현된다라는 보통 심리적인 속성적인 성향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일확천금 이런 거에 대한 성향이 있을 수가 있다. 중독성 도박이나 어떤 배팅이나 제국인이 이게 재물창고가 건들리니까 그런 현상들이 어때요? 있을 수가 있어요. 있으면서 원래 축도 어둡고 춥고 얼어있는 글자인데 진은 원래 봄 글자이지만 축을 만났기 때문에 어디 글자에 자나 해나 이런 글자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신자진 운동을 해버리는 거거든. 축이 원래 왜냐하면 정축이 여자로 보면 여자의 하초예요. 애 낳는 기관이란 말이야. 본래 그런 쪽에 질병이 많아. 그러니까 일지축이 그런 성향이 있는 거거든. 어떤 열기나 이런 게 주변에서 보완이 안 되면. 근데 그런 거를 가세를 하기 때문에 축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러한 어떤 균형이 좀 무너질 수 있다. 내년에. 겉의 모습으로는 생하고 들어오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심리적인 갈등이나 어떤 건강적인 부조화나 그리고 어떤 지나친 재물 추구 욕구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축은. 그래서 사실은 강하게 재생살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식재
하면서 살로 가잖아요. 그죠? 살로 일간을 이렇게 통제하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떤 그 일간을 컨트롤하고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해묘미 사유축 일주 중에서는 이렇게 좀 정축 일주가 심리적으로나 뭔가 주변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그 도모하고 이렇게 꾀했던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조금 수위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보면 정해묘미,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글자들이 다 더 이렇게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게 나타날 수 있는. 근데 그냥 갑진이 들어오는 해묘미하고 사유축은 정사유축은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해에 어떠한 운이 작용을 해서 내가 어떤 그 실리를 취하고 만족도를 취하느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위험한 지경에 처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그 운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쓰느냐의 문제. 이게 주역의 개사전에 보면 이거 위자사평, 이것을 한글로 써드릴까? 위자 그 사평, 그리고 이거는 바뀔 역자라고도 하는데 이걸 쉬울 이자라고도 해요. 이자 사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운이 들어오든지 간에 저 운을 내가 조심조심스럽게 위태위태하면서 뭔가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따지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그렇죠? 그런 형태로 위자 그렇게 운을 이렇게 겸허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거는 식힐사 불일사예요. 사평, 평평하게 되고 평이하게 되고 평화스럽게 되고 이자 사경.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일하게 뭐 되겠지, 이 정도만 해도 뭐 될 거야, 그렇게 너무 방만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경, 기울어진다. 그러니까 6개 일주 중에서 약간의 유불리가 편차가 좀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천간의 모습은 내년에 정화일간한테는 천간의 무기토가 다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크게 인성은 나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정모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올해 칠살이 사라지는 거니까, 천간에 사라지는 거니까 조금 주변에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어떻다? 진중의 개수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런 부분만 좀 유념하시면서 문지방 넘을 때 이렇게 위자 사평하고 이자 사경하는 마음으로 좀 지내신다라고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갑진년 갑진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예, 마치겠습니다.